기아 타이거즈에 대한 이야기만 또 디테일하게 나누는 국내 유일 컨텐츠 둘이 좋아 2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동영 기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포츠 서울 김동영입니다. 네. 이준영 선수 FA 반가운 소식이니까. 예. 며칠 전에 이제 심작단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FA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랬더니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준영 선수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저한테 왜 귀뜸 안 해주셨어요? 저 아는 척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어제 그 프런트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제가 영상을 올리지도 않는 건데. 그런가 보다 뭐 했죠. 그래서 뭐 오래 안 걸리려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오늘 갑자기 훅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잔류 소식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올해처럼 이준영 선수의 잔류 소식이 이렇게 반가울 때도 또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잔류 소식이 굉장히 이게 그 작년에 NC의 임정호 선수가 이준영 선수랑 똑같은 계약을 했더라고요. 완전히 똑같은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팬들은 자팀 FEA에 대해서 아무튼 뭐 너무 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표현도 있고 합리적인 구조로 들어간다. 뭐 이런 또 이야기들. 구조라고 봐야겠죠. 구단이 생각한 기준이 있으면 거기서 뭐 크게 막 확 올리거나 뭐 만약에 뭐 A라는 선수에 대해서 30억을 책정했다. 그러면 뭐 얼마 이상 올려주는 건 맞지만 무조건 끌려다니지는 않는 계약을 하는 팀이기도 하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계약이 됐을 때는 좋아. 예를 들어서 양현종 선수 4년 전에 103억 이었지만 사실 또 옵션이 또 많이 붙어 있었고 그리고 뭐 타 팀에 어떤 큰 제한도 있었지만 그 낭만 야구 지금 박혜민 선수 10억 가지고도 낭만 야구 하지만 양현종 선수의 낭만은 더 크거든요. 그런데 이게 남았을 때는 좋지만 지나가고 나서는 그러니까 뭐 돈을 아껴서 좋다 셀캡을 아껴서 좋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어찌됐든 가버린 거거든요. 없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찬반이 많기는 하고 또 워낙에나 지금 이제 시장이 과열된 상태니까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시장이 도가 지나치게 뜨겁다? 도가 지나치게? 네. 구단들의 생각은 그렇고요. 이게 맞냐라는 얘기들을 입에 달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야구에 산다 한 6개월 정도 전에 올라왔던 컨텐츠 보면은 구단별로 이제 그 재표를 보면서 이렇게 얼마나 성장들을 했는지 보면은 근데 많이 돈을 벌었어요. 맞아요. 구단들이 굉장히 그게 많이. 커요. 그게 굉장히 커요. 저는 좀 구단들의 막 앓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많이 벌었거든요. 구단들도. 잘 돌아가는 산업이에요. 이 산업은. 정말 이게 맞습니까? 그 기준치에 비교해서 얘기해 본다면 또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시장가 책정을 과거 베이스로 할 수밖에 없으니 그리고 지금 문 따고 나서 돌아가는 시장은 당연히 생각보다 다르겠죠. 그게 굉장히 크고 구단들도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구단이 돈을 우리가 이렇게 흑자를 많이 냈어요를 구단별로 그렇게 밖으로 오픈을 잘 안 해요. 맞아요. 네, 왜냐면 좌우지간 목욕에서 내려오는 돈이 필요한 게 야구단이기 때문에 너네 돈 잘 버네? 우리 좀 줄여도 되겠네? 이게 나오면 그다음부터 뒷감당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구단들이 좀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조용히 뭐 이런 거는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내부 보고나 할 값이라도 밖으로 막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이거를 오픈 안 하고 있는 건 솔직히 맞습니다. 예, 그건 좀 맞고요. 그래서 이제 돈이 언제나 돈이 문제인데 올해 이제 가장 큰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일단 셀캡에 예외 조항이 생기고 셀캡 기준선이 올라가고 페널티가 약해지면서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많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까지 마치 무슨 선반영 된 것처럼 시장가가 막 올라가 버렸는데 그 부분이 구단들도 약간 잠깐만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 법한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하필 그 기아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하필 8등을 했는데 내부 FA가 5명이 나오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상하게 일들이 겹쳐서 와버린 작년에 이랬으면 얘기가 달랐겠죠. 근데 올해 좀 여러 가지로 좀 꼬였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 FA가 6명 심지어 시즌 전에는 최원준 선수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와서 문제를 다 풀려면 시간도 부족하고 돈도 자원도 이제 부족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좀 변수를 줄여두든지 그랬냐 계속 손만 놓고 보고 있다가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BFA 단연 계약을 미리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 그만큼 FA 시장에 쓸 돈이 빠지죠. 결국에는 이제 모기업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돼 있고
그리고 올해 못했기 때문에 너네 뭐하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청말로 돈잔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구단에서는 알루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너무 상징성이 큰 선수가 둘이 붙어 있잖아요. 지금 최영우, 양현종.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는 전에 협상할 때도 좀 천천히 가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구단도 계속 만나고는 있지만 뭐 최우선 이걸 순위로 나누고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 뭐 기사에도 나왔지만 되는 대로 간다. 네,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이준영 선수는 빨리 이제 연봉 협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끝낸 선수부터 끝내고 뒤로 갈수록 힘든 선수를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드래프트 때 이태양 선수 픽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구단은 예상했는지 이태양, 이호연 선수 영입에 대한 배경, 구단이 이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태양 선수가 제일 소위 말해 구찌가 크죠?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화의 35인 보호 명단을 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잖아요. 돌릴 때 기아 쪽은 이태양에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오면 제일 먼저 픽한다라는 계획으로 들어갔고 그대로 된 거고요. 이번에 35인 보호 선수 풀이 이제 넓어졌잖아요. 보호를 기본적으로 되는 자동 보호 선수 풀이 넓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구단이 보호할 수 있는 선수가 그만큼 많아진 거고 그래서 베테랑들 많이 풀릴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사에서는 많더만요. 네, 사실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이태양 선수도 이제 35세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올해 하나야구 보신 분들 다 보셨겠지만 젊은 선수들이 워낙 많이 등장을 해서 이태양 선수가 입지가 준 것도 맞거든요. 이태양 선수가 개인적으로 하나를 너무 좋아하는 선수고 아쉬울 수는 있겠으나 기회의 측면이라면 기아가 더 나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긴 맞아요. 해요. 선발이 가능하고 불펜으로도 쓸 수 있고 여차하면 롱으로 쓰면 되기 때문에 공이 그렇게 느린 선수도 아니고 경험이가 차고 넘치고 괜찮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호연 선수는 냉정히 말하면 수비는 조금 더 굴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공격이 워낙 좋은 선수라 아마 KT도 고민 많이 했을걸요? 거의 근데 내야가 너무 이제 베테랑들이 많이 몰려있는 데다가 요건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강철 감독님이 내년에 계약 마지막 해거든요. 지금 있는 베테랑 선수를 함부로 막 빼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명단에서 빠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호연 선수는 출전 경기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공격력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3할 이상 칠 수 있고 실제로 25시즌 성적도 그렇습니다. 네, 괜찮아서 아마 기아가 여기 나갔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뭐 주전으로 쓴다 이거보다는 아마 요소요소에서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구매너님이 서건창 롤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상당히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포지션도 2루나 1루 쪽으로 그렇죠. 좀 내야의 오른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맞추는 능력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추가 방출자가 나올까요? 라고 나오겠죠? 질문을 주셨어요. 아직 1차 한 번밖에 정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보시면 신인 11명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11명을 물론 전부 다 정식 선수로 넣진 않지만 육성 선수로 시작하는 선수들도 많지만 어쨌든 들어온 선수가 꼬박꼬박 있고 이번에 2명 또 2차 드래프트로 데려왔고 뭐 만약에 FA로 누굴 데려올지 안 데려올지 모르지만 누구 와도 올 거고 올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2명 트레이드를 했었군요. 지명. 네, 뭐 하여튼 그래서 조상우 2명을 데려왔었죠. 어쨌든 들어온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나가야 되는 건 맞아요. 나가야 되는 건 맞아서 추가 정리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누가 된다 이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구단에서도 얘기를 해주셨나요? 방출이 있다? 있지 않을까요? 정도? 네, 뭐 그래서 근데 뻔히 그릴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만나는 대답이군요. 구단은 정말 좀 뭔가를 잘 얘기 안 해주는 편인 구단이에요. 아시아 쿼터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일본인 투수 이마무라 선수 테스트는 저희가 기사로 접했고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유격수 포지션도 본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유격수만 본다라기보다는 여러 선수를 지금 뭐 리그 불문하고 국적 불문하고 보고 있는 상태인 건 맞고요. 뭐 최강야구단이에요? 뭐 다 트라이아웃 할 거예요 지금? 근데 그냥 오다 가다 그냥 들은 얘기들 제가 뭐 한 얘기 정리하자면 이번 달은 안 넘길 것 같긴 해요. 결론까지. 요거 중요한 피셜인데요. 12월까지 넘어갈 것 같진 않고 누가 될지 지금 그러니까 후보군은 압축을 해놓은 것 같아요. 반드시 유격수를 뽑는다도 무리인 게 투수가 더 좋은 투수 뽑아야죠.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그림은 그려볼 수 있겠으나 아시아 쿼터에 20만 달러 주고 데려와서 어느 정도의 선수를 데려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물론 이제 20만 불을 꽉 채워준다 그러면 한 3억 돈 되는 거니까 3억짜리 주전 유격수를 쓴다 뭐 가능은 한데 너무 어려운 미션이니까 쉽지 않은 미션이에요. 어려운 미션이고 그냥 생 외국인 선수를 100만 불 주고 데리고 와도 주전 유격수를 쓰니 많이 할 텐데 그래도 된다 만다 소리가 나오는데 그리고 외국인 선수를 아시아 쿼터도 외국인이니까 외국인 선수를 데려왔는데 공격 진짜 1도 안 되는데 수비 기깔나게 한 선수 필요하세요? 그런 선수 원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욕 바가지로 먹지. 유격수를 외국인으로 쓴다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아주 높은 확률로 저는 투수라고 보고요. 굳이 쓴다면 외야수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외국인 선수 이야기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구단의 기조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구단과 얘기했을 때 딱 나온 워딩들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내일은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그게 지난달 버전의 단장님 표현을 드리는 있긴 있는 것 같다. 미국 쪽에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당연히 이제 25일 되면은 재계약 그거 해야 되잖아요. 보류 선수. 네, 보류 선수 명단에 넣냐 마냐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내일 넣을 거고 협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쪽 메이저리그 쪽에서 내일을 선발로 보느냐 아니냐가 결국은 내일 선수는 선발로 뛰고 싶고 2년 연속으로 부상이 좀 있긴 했고 우리도 올해 많이 던지긴 했잖아요. 그래서 내구성을 증명을 했다고 판단했을 때 저기서 선발로 쓴다 그러면 아마 크게 고민 안 하고 넘어갈 것 같긴 한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 약간 어사무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는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 너무 내일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 다른 선수들도 지금 풀은 확인해서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저번에 내일이 안 되면 올러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구단은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일이 안 되면 올러를 좀 놓치기 아깝지 않느냐. 안 아프면은 괜찮아요. 올러 그렇죠. 좋아요. 그 이제 계속 그 고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주가 기아가 확 떨어지는 기준점, 시작점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구위만 놓고 오면 뭐 그만한 투수 또 데려온다는 보장이 없으니 위즈덤도 약간 아직까지 어사무사한데 개인적으로 바꿀 것 같거든요. 바꿀 것 같은데 어사무사한 것 같은. 그러니까 보류 선수에 넣냐 마냐. 근데 보류 선수에 넣더라도 그 선수랑 꼭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네. 작년 제가 보류 선수 명단을 35인 짜면서 우연히 봤는데 소크라테스 이름이 있더라고요. 네. KBO에 돌아왔을 때 기아로 와야 된다. 그 권한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사실 파워 하나는 증명을 했으니까. 근데 그것만 놓고 가기에는 너무 좀 시체말로 말아먹은 타석이 너무 많아서. 아니 그러니까 홈런을 절에 많이 쳤는데 재계약해야 돼 말아야 돼 소리 나오는 자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하죠. 3루 1루 수비를 특히 3루 수비를 많이 봤던 그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이걸 너무 그래 안 돼 빠이빠이 하기에는 조금씩 아쉬운 구석들이 아까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고민을 하긴 할 텐데 뭐 재계약을 한다라기보다는 새 선수를 찾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 허리 아픈 것도 있어요 사실은. 맞아요. 저 부상도 생각해야 돼요. 3명 다 재계약이 확정된 팀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고. 그렇지. LG 정도? 그건 감독이 원하니까. 야 데려가야 돼? 바꿔야 돼? 둘 다 이제 약간 그게 어사무사한 구석들이 있는 거죠. 구단에서도? 네, 구단에서도. 근데 일단 1번은 내일과 재계약이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올러의 거취도 바뀔 수 있고 일단 구단 얘기는 내일도 윈터미팅까지 기다릴 것 같진 않다. 어떤 뜻이에요? 윈터미팅까지 갈까요? 그랬더니 거기까지 갈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안에서 결정이 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절로 가든 여기 남든 그러면 의외로 한 열흘 사이에 결정 날 수도 있어요. 새로운 이정표네요. 12월 8일부터 11일까지네요. 우리 시간으로. 그러면 12월 초까지 갈 수도 있겠다. 어쨌든 간에 구단 예상은 그렇고 발언으로 역추적을 해보면 저 집에서 이제 선발로 안 보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죠. 왜냐면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공이 아주 빠른 투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정우 선수가 트레이드를 본인이 요청했다. 그건 구단도 모르고 선수도 모르던데? 끝! 박정우 선수가 나 트레이드 돼요? 이랬다던데? 이 이야기는 물론 뭐 김영우 기자님이 먼저 SNS에 이제 먼저 한 얘기인데 어디서 나온 얘기냐 아마 엠팍에서 올라왔을 거예요. 박정우 선수가 본인이 트레이드를 요청했다라는 글을 누가 남기셨어. 근데 그런 글 자체가 저는 아주 악의적이다라고 생각해. 멀쩡히 저 마캠 가가지고 막 유니폼 그 사진들 보셨죠? 막 시커매져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는 선수한테 갑자기 이런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박정우 선수 급을 나누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박정우 선수 정도의 레벨 혹은 팀 내 입지 요 정도 선수가 나 트레이드 시켜주세요 못하겠으니까 이럴 수 있겠냐고요. 그 순간 끝이지. 기아가 뭐하러 트레이드래 방출하면 그만인데. 근데 뭐 아무튼 없는 얘기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첫 번째고요. 저도 이거 질문을 보고 잠깐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라고 생각했어요. 박정우 선수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하나 더 있었어요. 내부 징계는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뭐 엔트리 제외하고 뭐 그렇게 정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특별히 그 뭐 만났다던데? 그 만났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요? 뭐 좀 벌써 몇 전 얘기긴 한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만날 것이다 소리만 들었지 그 다음은 우리도 못 들어서. 만난 걸로 알고 있어요. 만난 걸로. 근데 잘 이렇게 사과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서로 간에 상호 간에 그렇게 들으셨다고 합니다. 스프링 캠프는 언제부터 해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 미리 남겨놓은 질문에도 남겨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스프링 캠프는 다 아시겠지만 1월 25일날 시작하고요. 올해 개막이 3월 22일로 빨라졌잖아요. 그래서 땡긴 거거든요. 내년 개막도 그 즈음에 하기 때문에 똑같이 1월 25일날 아마 출발할 겁니다. 뭐 1차 캠프 장소는 뭐 이미 다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섬. 아마미 오시마.
아마미 제도에 있는 가장 큰 섬 요코하마 2군이 캠프하던 곳이어서 시설은 돼 있겠네. 네, 시설은 돼 있고 정말 야구만 해야 된다고 하던데 직항도 없어가지고 한번 환승해야 돼요. 그래요. 거기서 1차 캠프를 하고 그리고 오키나와로 넘어갈 겁니다. 돈도 돈이고 시차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가까운 데 가서 바짝바짝 구르고 돌아오자라고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대만도 갈만은 한데 대만이 문제가 뭐냐면 대만이 되게 비싸게 부른대요. 예전에 기아 타이거즈도 2군 캠프는 대만에 체린 적도 있고 네. 그러니까 시설이 막 어마어마하게 좋은 건 아닌데 되게 비싸게 부른대요. 이 돈 주고 가야 돼? 뭐 약간 이런 식이라고 하던데 지원도 막 그렇게 싹싹하게 해주는 편도 아닌 것 같고 얘기 들어보면 오선호 선수는 주로 어느 포지션에서 수비 훈련을 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선호 선수 얘기는 그냥 1루 훈련 많이 했어요. 시즌 때 다 보셨겠지만 외야 수비가 조금 아쉬웠잖아요. 근데 1루 쪽이 본인이 더 편안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 이제 오선호 선수가 1루라고 치면 외국인 타자 쪽에 그림이 그려지겠죠. 저도 그래서 질문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새 외국인을 찾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거니까. 그쵸. 마무리 캠프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들은 어떻게 지냅니까? 고창급 선수들은 개인 훈련 기간인지 챔피이나 한평에서도 훈련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있죠. 챔필조가 있고 한평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즌이 끝나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11월 30일까지는 활동기간이잖아요. 활동기간이란 무엇입니까? 월급 받는 기간이요. 2월부터 11월까지. 출근을 해야겠군요. 네. 12월하고 1월은 비활동 기간이기 때문에 급여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들은 10달만 월급 받는 거예요. 그렇죠. 2달 동안 앞에 받았던 돈 잘 아껴서 써야 되는데 그럼 11월까지는 급여가 엄연히 나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챔피언에서 훈련하는 조가 있고 한평에서 훈련하는 조가 있고 한평에서도 퓨처스 팀이 있고 재활조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코치님들 다 거기서 다 대기하면서 있으면서 훈련 체크하는 거고 얼마 전에 뭐 김도영 챔피언에서 훈련하는 거 누가 찍어서 올렸던데 밖에서 이렇게 줌 땡겨서 찍으셨던데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챔피언 훈련조에 포함이 됐고 외부 센터에서 재활훈련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막혀 망갔다고 훈련 안 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선수들 챔피언에서 훈련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삼성도 라팍이 있고 챔피언이 있고 시설이 좋으니까 11월까지 훈련도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추운 건 또 아니다 보니 훈련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임기영 선수 이번에 2차 드래프트로 옮기잖아요. 임기영 선수 2차 드래프트 결과를 어떻게 들었냐면 챔피언에서 훈련 끝나고 딱 나오는데 들었대요. 이제 결과를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챔피언에서 훈련 끝나고 딱 나오는데 연락을 받았다면서 되게 당황해 하더라고요. 이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세 계약을 한 지 얼마 안 된 모양인데 옮겨야 된다고 해서 좀 되게 당황하는. 그러니까 본가가 또 대구니까. 그치. 부모님 연락 와가지고 트레이드 됐나 이러셨다는데 어쨌든 그게 가족들이 있고 하니 조금 좀 정신없이 그냥 우욱 하루가 지나가서 다음날까지도 조금 정신이 없던데 뭐 예를 들어서 A란 선수한테 야 너 이제 11월 30일부로 방출이니까 알아서 해 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결정이 나면 알려주는 거죠. 그게 되게 좀 잔인한 거긴 합니다만 트레이드도 마찬가지니까 소문이 돌긴 하지만 소문 돈다고 다 트레이드 되는 건 아닌 것처럼 잔인한 얘기지만 그렇게 통보를 받는 거죠. 선수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네 트레이드 됐나 그 몇 글자 안 되는 단어가 되게 예. 그렇죠. 가슴 속에 파고든다. 네. 근데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지점이 있고 또한 이 자본주의 체제의 거의 끝판왕에 있는 그럼요. 게 프로야구잖아요. 네네. 잘하면은 임기영 선수도 그랬지만 FA 계약을 맺어서 정말 또 큰 돈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거. 알려주면 안 되지. 네. 안 뽑힐 수도 있잖아. 그렇죠. 네. 안 뽑힌 얘들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네. 타 팀도 안 데려가고 우리 팀도 사실 안 묶어놨어. 네. 근데 남아있게 됐어. 그러면 내가 뭐 이 기아 타이거즈 이놈들 나를 버리려고 했단 말이야? 그 사람 떨어지지.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좀 기분 문제 또 있잖아요. 그래, 크죠. 네. 동기부여라는 게 얼마나 큰데. 네. 그게 크기 때문에 FA 선수들은 FA 공시 다음 날부터 자유신분인 건 맞는데 어쨌든 이달까지는 원래 구단에서 월급 받습니다. FA 내가 신청하고 이틀 뒤에 승인하면 승인날 그 다음 달부터는 FA인 거예요. 프리 에이전트인 건 맞는데 모든 구단과 협상을 할 수 있는 것도 맞는데 이달 말까지는 어쨌든 원래 구단에서 월급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박찬호 선수도 기아 타이거즈에서 월급을 받아간다는 이야기군요? 이번 달까지는 받겠죠? 받았겠죠 아마? 10일일 거예요 아마. 맞아요. 지급일이. 예.